정청래 대표는요. 진짜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이제 그 미국 문화원 방화 요거 하나만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 딴지 게시판만 보다가 이제 그 주류에 해가지고 일단 아무것도 없어진 그 친문 진영에 잠시 이렇게 팻말로 들어가는 약간 그것밖에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맞죠. 오늘 최재성 1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1년 전 전대 때 여러분 영상 다시 돌려보시면 그때 거 다 나옵니다. 정청래 누구냐? 친노이자 친노가 아니고 친문이자 친문이 아니고 친명이자 친명이 아니다. 하지만 그 긴 생명력을 통해서 여태까지 살아남았다. 그래서 당대표가 된 것은 친문과 친노와 친문과 친명이 봤을 때는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놀랄 노자다. 라고 평가하죠. 대부분. 근데 마치 뭔가 민주당의 내가 정통 계보를 이어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리잖아요. 근데 오늘 최재성 전 의원이 이제 TV 이제 프로그램에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인 것 같아요. 거기 출연을 해서 과거에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그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이죠. 그러니까 네. 차기 대선 주자 정하는 국면에서 이제 정통에서 특히 정동영 당시 이제 후보가 되고자 하는 정 전 의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당에서 손을 떼라. 그리고 그때 정통의 굉장히 핵심이 정청래 대표였잖아요. 그래 물론 정청래 대표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노사모 출신이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감은 없다. 그렇지만 그 공격에 동참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친노와 반노가 있다면 반노였어요. 정청래 대표가. 그쵸.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재성 전 의원 같은 분들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계속 정정하고 싶겠지만 싶을 텐데 그걸 계속 강조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원래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뭐 가문의 출신이고 어쩌고 저쩌고 저 보세요. 제가 안동에 검정고시에 중앙대 나온 사람인데 제가 뭐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하지. 나는 그런 거 강조 안 해도 나는 DNA가 그렇다. 제가 안동긴가입니다. 안동긴가.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거고 지금 정청래 대표 주변에 친한 분들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쭉 그 친청이라고 분류되는 분들 쭉 보면은 친노 핵심, 뭐 친문 핵심, 친명 핵심 없습니다. 비슷해요 느낌이. 저는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된 이후에 친명으로 똘똘 뭉쳤는데 그러다 보면은 핵심 코어가 있고 그보다 조금 더 친한 사람들 그리고 조금 그 덜 친한 사람들 이렇게 나눠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제 코어들은 어쨌거나 자기들끼리 친하니까 몰려다닐 수밖에 없지. 개파라는 게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 좀 멀리 그러니까 주류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지금 정청래 대표 그와 가까우신 분들이 저는 많다고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래서 거기는 어떤 한 계파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내가 친문인데 뭐 예컨대 뭐 윤건영 뭐 이 정도 급 아니면은 뭐 그럼 친명이면은 또 누구 급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보시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분들이 뭐 하려고 그러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면 정청래 대표는 친노이자 친노가 아니고 친문이자 친문이 아니었고 친명이자 친명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 핵심 그룹과는 뭔가 거리감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각 개파의 핵심들이 보기에는 정청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그냥 정청래 세 글자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이제 브랜드이자 가치이다. 정청래는. 근데 그러려면 사실 자기가 뭔가를 내세우는 게 있어야 그렇지. 되고 나와 딱 누군가 이름을 딱 했을 때 떠오르는 떠오르는 게. 정책이라든가 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계속 뭐 컷오프 당했는데 내가 선당후사 해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더 컷 유세단을 했네 이런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그 정치적 레거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인 1표도 남의 거죠. 검찰개혁도 남의 거죠. 그거 붙잡고 계속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해가지고 그런 분이 당대표까지 됐잖아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뭐 인정하십시오. 그건 대단해요. 대단한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가치와 어떤 그 옳고 그름, 좋음 싫음 이걸 떠나서 그런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이어져 온 분이 전당대회에서 찐명인 박찬대를 꺾고 당권을 먹었다. 이건 정말 그래서 제가 그때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와 정말 신기하다. 정말 그때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가 않아요. 근데 상황적인 진짜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약간 차기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차긴 스스로 크는 겁니다. 어. 누가 키워주지 어쨌든 않죠. 그 구조적인 문제도 놓고 보자면 물론 자기 스스로 커야 되겠죠. 정치는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도 그러니까 있는 이제 거예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구미에 맞는 선명한 정치, 좋게 말해서 선명한 정치만 계속 해오고 이제 특히나 그 정청래 대표 같은 분은요 국민의힘이 없으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정치인이에요. 맞죠? 맨날 국민의힘만 까고 국민의힘만 이렇게 욕하고 그다음에 뭐 법사위원장 하면서 논란이 되는 진행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그걸 통해 갖고 계속 그 이제 되게 이제 반정치의 기생에서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당 대표가 여당 대표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난 좀 어이없더라. 좀 이따 다루나요 그 내용? 뭐. 근데 벌써 그 51분이에요. 오늘 막 페이스북 하고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는 난 당 대표가 그 전 당 대표가 정청래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제까지 당 대표였잖아. 근데 마치 과거에 무슨 다른 사람이 당 대표를 했던 것처럼 그 전에 검찰 개혁 본인이 했으면 됐잖아요. 1인 1표 본인이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뭘 그거 갖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새삼스럽게 계속 이해가 안 가. 얘기하냐.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뭐 정부안을 어쩌고 저쩌고 오늘 뭐 김민석 대표 약간 좀 그 비판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김민석 총리도 만약에 그 지금 와서 원칙적 폐지를 주장한다면 그때도 그렇게 해서 일을 밀어붙였어야 되고 정청래 대표도 당대표로서 만약에 그걸 진짜로 하려고 했다면 성사를 시켰어야지. 근데 왜 이제 와가지고 마치 딴 당대표 자기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렇게 유체 이탈을 하자는 거죠. 근데 약간 이제 기류를 보면 정부나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는 그냥 보안 수사권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자포자기? 그래, 당에서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정부안을 내도 어떤 문구든지 사사건건 그렇게 트집을 잡아서 이렇게 문제를 삼으니까 하지만 대통령이 또 충분히 얘기했고 정부안도 다 우리가 자료 만들었고 그동안 어떤 논의를 했는지 자료 달라면 추가로 줄 수도 있고 그동안 다 공개가 돼 있고 알 것이다. 근데 당이 그렇게 하겠다면 알아서 하시라. 그러니까 이걸 보안 수사권을 왜 이렇게 정쟁의 수단으로 삼냐. 이 기류더라고요. 그리고 야 이거 보안 수사권마저 이렇게 정쟁으로 삼으면 앞으로 4년간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도 어느 분은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 부분 동의하는 게 오늘 그 김민석 총리가 네. 그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고 관련해서 안은 그냥 국회에서 만드시라 따로 제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알겠습니다, 잘 만들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전당대회에서 계속 써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거 맞아요. 올린 거잖아요. 네. 국회 뭐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근데 뭐 원래 했냐고 지금껏. 그러니까 당대표 아니었나?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게 대통령의 뜻도 총리의 뜻도 이게 행간의 의미를 살펴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저걸 갖고 계속 이제 전당대회 내내 끌고 가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지면이 저희는 신문 기자니까 지면이 얼마나 낭비가 돼요. 저 얘기 갖고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 정도까지 하니까요. 사실 좀 질려가지고요. 그 보안 사건이요 그냥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들 이제 그게 똑같은 얘기를 네. 오늘 들었어요. 여권 관계자한테. 이제 그래. 그러면 진짜 당에서 그냥 다 알아서 전대 하고 전에, 책임도 그러면 당에서 한번 전대 져봐라. 전에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원래 이렇게까지 되게 못되게 말은 안 했었는데 저 보안 수사권 갖고 계속 저러는 걸 보니까 제가 있잖아요. 너무 진짜 정말 저런 정치인이 저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쟁점이 되지 않는 걸 자꾸 쟁점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서
다 없애고 근데 그게 국가의 미래에 과연 도움이 되는 방향이냐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지한 토론에 나서야 돼요. 보안 수사권이 없어졌을 때 생겨나는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본인이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안 하고 하죠. 무조건 상황을 수사권이다. 엄청 단순화시키고 이거는 나쁜 놈들한테 어. 수사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줘서는 안 돼. 음. 티끌만큼도 남겨둬서는 안 돼. 이 말만 계속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계속하는 거 보면서 진짜 이거는 정말로 이러면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저는 들어가고 그러는 김원준 거예요. 씨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원준 씨 그 읽어보면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친명 자신의 표출하는 친명의 방식인 건데 이런 거지.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 폐지돼야지 제2의 노무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렇게 해야지 정권도 안 뺏기고 이재명을 지키는 방식이 보안 수사권도 폐지하고 검찰 개혁하고 사법 개혁하는 게 자기들의 이재명을 지키는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2030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만약에 재집권 못 하잖아요. 그럼 저는 겸손공장 채널 정도 삭제는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보안 사건 책임을 뭘로 질 것이냐. 그러니까 책임질 걸 얘기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안 사건을 만약에 폐지했습니다. 근데 폐지했는데 정권 넘어갔다? 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그 바뀐 정권에서 보안 사건 다시 다 살려. 다 수사받아. 그런 상황 펼쳐진다? 그러면은 김어준 씨는 이거 채널 삭제하기로. 어때요? 아니면 겸손몰 폐지하기로. 앞으로 김어준 딴지그룹은 수익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최소한의 유지를 위한 수익 사업만 하고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최소한 사죄를 이제 사회에 환원한달지. 그러니까 진정성을 보여야지. 거는 게 있어야지. 자기는 안 걸고 왜 요구만 하냐고. 아니 그리고 나는 이게 검찰은 뭐 정청회 대표도 그렇고 다 논리가 이런 거죠. 검찰한테는 빗자루를 줘도 뭐 3단 뭘로 만들어서 네. 어쩌고 숟가락을 줘도 그걸 칼로 만들 거고. 근데 그게 이제 검찰을 완전히 악마화하는 건데 그 무슨 사건에 휘말렸을 때 그래서 전관을 지금까지 안 썼나? 본인들은 나 궁금해. 그래서 경찰 출신 예를 들어 경찰대 출신 변호사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써왔는지 지금까지 그것도 궁금해. 왜냐면 김어준 씨 많이 갔잖아. 수사 받았잖아. 문재인 정부 때 그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나서 경찰 출신 정관들이 엄청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수사 단계에서 로펌에 막 수사 다가오고. 단계에서 막아드립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이 권력자들한테 더 좋다. 왜냐면 경찰만 막으면 되니까 맞아요. 그 얘기도 있어요. 수사에서 좀 하여튼 그 뭐 어쨌든 저 시행령 그 얘기를 보면서 언제 국회에서 시행령 가지고 시비를 붙어가지고 그게 쟁점을 만들었어요. 그냥 법에서 취지를 만들어놓으면 시행령 거기 맞춰갖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게 그 시행령 그걸 지금 여당 대표가 전당대 때 지금 시행령 갖고 와가지고 저런 얘기할 때입니까? 그러니까요. 전당대회인데.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장난칠 생각하지 마 이거지. 그걸 지금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고. 그걸 시행령으로 장난질 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코어 지지층이 무너졌다는 김어준 씨 그리고 검찰 개혁 이미 다 끝났는데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막으려는 세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정청래 대표 똑같습니다.